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되셨나요? 내일이면 벌써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금요일은 약간 설레기까지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어떠한 안주에다가 소맥을 시원하게 한 잔 먹을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가 막힌 안주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리퀴드 글로벌에서 한화 무려 1,100억 원 상당의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이에 리퀴드 거래소의 경우는 해킹 정황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피해 보상에 관한 방침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또 다른 거래소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거래소 간의 대출이란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킹 이슈가 있었던 리퀴드 글로벌에서 FTX 거래소로부터 1.2억 달러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FTX 거래소면은 얼마 전 바이낸스와 더불어서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한 거래소인데요. 일단 내용을 보자면, 해킹 피해를 본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 글로벌의 경우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로부터 이제 1.2억 달러, 하나로 대략 1,40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리퀴드 글로벌의 경우는 해킹 사실을 보고하고 피해액이 약 1,1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었죠. 이번 대출 용도에 대해서는 리퀴드 글로벌의 자본 생성과 유동성 제공, 그리고 대차 대조표 등 많은 이유가 써 있지만, 사실상 해킹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트위터를 통해 또 하나의 글을 업데이트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19일에 일어난 이제 해킹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고객이 손실을 입은 일은 없다는 것, 리퀴드의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재차 전해두고 싶다라고 적어 놓았지만, 이제 타격이 있기에 다른 거래소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은 것이겠죠. 이제 이게 아니라면 바이낸스처럼 이제 비상금 개념으로 모아둔 자금으로 처리하면 되니 말이죠. 현재 암호화폐 해킹 사건 및 사기 사건들이 시장의 확장에 따라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미 SEC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사기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을 밝혔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성숙한 시장이 아닌 만큼 이러한 일을 완전히 막는 것은 다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규제를 보완하고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장시켜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으나, 현재 현물 시장이 아닌 선물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 미결제 약정 규모가 최근 3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스택펀드의 데이터를 인용, 지난 23일 기준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대리빚 내 암호화폐 선물 계약 미결제 약정 규모가 약 13.7억 달러를 기록하며 5월 27일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스택펀드 리서치 총괄의 경우는, 선물 투자자들은 일관되게 강세에 치우친 투자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는 상승 모멘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5만 달러를 회복하기까지 가격 지지의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비트코인의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시에 관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처음 보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무려 한화 1조 4천억 원을 가지고 있는 한 억만장자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사이먼 닉슨의 패밀리 오피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계획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달러로 12억 달러, 하나로 무려 1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순자산을 보유한 영국의 기업가 사이먼 닉슨의 경우는 세계 부호들에게 암호화폐가 점점 더 환영을 받으며 그의 패밀리 오피스인 시크 캐피탈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패밀리 오피스라는 것이 초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문제나 상속 등등 법적인 문제를 처리해주는 업체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부유층들을 위한 자산 운용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제 밑에 설명에 써 있네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런던에 있는 닉슨의 패밀리 오피스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분석가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서두에 나온 사업가의 패밀리 오피스인 시크 캐피탈의 경우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미래의 암호화폐가 중요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 밑에 암호화폐에 대한 패밀리 오피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최근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거대 은행과 함께 일하는 패밀리 오피스 중에 거의 50%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비율인 것이죠. 그들은 암호화폐가 미래에 증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와 이제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리얼비전 그룹의 CEO의 경우는 지난해 모든 금을 매도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서서히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었던 금에서 자금의 대규모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보자면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와 이제 크리스티안 앵거 마이어의 패밀리 오피스가 포함된 암호화폐 자산 그룹 또한 향후 몇 년 안에 암호화폐에 1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부유층들에서 자산을 암호화폐 시장에 넣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흐름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만큼의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의 경우는 절대로 시장의 변동성에 샀다 팔았다 하는 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의 가치를 보며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기가 어쩌면 인생의 몇 없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차 사고 집 사려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이 시장을 철저하게 이용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파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부정적으로 보는 국가 또한 있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래소가 하나 있죠. 바로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입니다. 최근 바이낸스의 경우는 글로벌적인 규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영국과의 마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영국의 경우는 바이낸스에 대하여 이제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뿐 아니라 영국의 대형 은행인 바클레이스 은행의 경우는 바이낸스에 대한 결제를 지원 중단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바이낸스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차단에 실망하였다며 섭섭한 속내를 숨기지 않던 와중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규제기관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바이낸스의 규제 감독은 사실상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규제기관 바이낸스 규제 감독 사실상 불가하다. 하지만 바이낸스 측이 6월 이제 요구사항은 이행을 하였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의 경우는 거래소 규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바이낸스를 제대로 규제 및 감독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금융청인 이제 FCA의 경우는 보고서를 통해서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투자자들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를 제대로 감독하기 쉽지 않다. 바이낸스의 규제 당국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응하고 있지 않으며 정해진 본사 없이 전 세계 계열사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FCA의 경우는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앞서 나온 대로 미디어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FCA가 6월에 제시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해외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또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투자자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규제의 안정화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음지에서 양지로 오는 과도기적 시점에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시점인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 이번 연도 안에는 어느 정도 큰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수많은 거래소들을 대표하는 기업이니만큼 앞으로의 더 많은 규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상승장 당시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을 통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첫 발을 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 강아지와 이제 똑같은 종류의 강아지 코인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밈코인이라는 전대미문의 카테고리를 만든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받았던 시간이 지나 현재는 어느 정도 가격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현재 미 SEC와 리플사가 진행 중인 소송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에 글로벌 헤지펀드의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지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될 위험이 없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야기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지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될 위험이 없다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3에로 캐피탈의 CEO 수 주의 경우는 팟캐스트에 출연하여서 로빈후드 2분기 수익의 62%가 도지코인 거래에 비롯되었다며 이는 밈코인이 다른 암호화폐보다 블루칼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증거이며 나 또한 대표적인 밈코인인 도지코인에 관심이 크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XRP와 비교를 하면서 도지코인은 코인을 대량 보유한 재단이 없고 은행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증권으로 간주될 위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도지코인의 경우는 지난 4월 무려 18,000%라는 전대미문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상당히 많은 화제를 모았던 코인이죠. 전 세계 언론사뿐 아니라 수많은 유튜버들까지 이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었는데 영국의 골드만삭스의 직원의 경우는 도지코인을 통해 큰 수익을 보고 퇴사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도지코인의 경우는 발행량도 무한일 뿐 아니라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이 이제 게임 보상으로 주기 위해 장난삼아 만든 암호화폐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적인 상승이 더욱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에 수많은 전문가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도지코인의 성장세에 이제 의문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밈코인이라는 카테고리를 탄생시키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도지코인에 대해서 관점을 이제 조금 달리해서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 도지코인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지켜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도지코인의 경우는 앞으로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기 힘든 국가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국가 하면은 무적함대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데 바로 스페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마 스페인에서의 비트코인 소식은 잘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지난 5월 당시 이러한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스페인의 규제 당국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접근이 가능하다며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당시 규제 당국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한 이제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현재 부분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조를 보이는 상황 속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거래소와 커스터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및 커스터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은행의 경우는 앞으로 며칠 안에 이제 자국 내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커스터디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요건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자금 세탁 및 이제 테러 금융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탁 통화와 전자지갑 보관을 위한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 제공자는 등록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 거래소와 커스터디 플랫폼의 테러 방지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실소유자 정보의 투명성과 가용성을 높이는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KYC와 테러 자금 조달 그리고 거래소 간의 사용자 정보 공유가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어 나가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도입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소식을 빼면 섭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또한 소식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밀접한 소식은 바로 이 소식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제 다가오는 9월 25일까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경우는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 접속이 차단된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나라 4대 거래소 중인 한 곳의 업비트의 경우는 신고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지만 이 소식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업비트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신고를 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업비트의 경우는 신고 요건을 갖추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죠. 이 신고 이제 요건조차 못 갖춘 거래소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요건을 못 갖춘 코인 거래소 42곳 중에 24곳이 이제 영업 중단을 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다음 달 말까지 코인 거래소 신고를 위한 핵심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 체계이죠. ISMS를 갖추지 못한 거래소 42곳 중에 약 60%에 해당하는 24곳이 이미 영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18개 거래소는 영업은 하고 있지만 거래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폐업이 임박했거나 의심쩍은 거래 정황이 포착이 되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인 9월 24일까지 당국의 요건을 갖춰 신고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현재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혹여나 본인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거래소가 조금 작은 규모이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4대 거래소이죠. 이제 빗썸과 업비트, 코인은 코빗으로 미리 옮겨두시거나 콜드월렛을 보관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에서 이제 청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해진 바가 없기에 미리 대비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 청산 시스템이라는 것은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의 자금이 투자자들이 이제 깜빡하고 옮겨놓지 못했을 경우 잠시 보관해두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신고된 거래소가 없다고는 하나 현재 거래소들 간의 눈치 싸움이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굳이 먼저 신고해서 방패막이가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기간만큼 이에 관한 소식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용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볼 때 이제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에 상관없이 일관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려는 고액 자산가들의 수요는 넘쳐나고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 시장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투자를 할 때 절대로 가격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장의 내재 가치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산 시장이든 시간이 지나도 투자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을 뿐이죠. 같은 가격을 보고 어떤 투자자는 손절을 치고 도망가지만 어떤 투자자는 다시는 없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정말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투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철학에서 비롯되는데요. 전설적인 투자가 중 한 명인 찰리 멍거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수익을 얻기 위하여선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장의 가치를 믿고 내가 투자한 자산의 펀더멘탈이 좋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단기간의 하락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요. 항상 시장을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